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호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 특수전부대, 김정은이 자주 시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북한의 폭풍군단이 북한의 특수부대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북한의 특수부대와 우리나라 특수부대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양쪽의 특수부대는 어떤 부대들이 편제되어 있고 어떤 임무를 맡고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박 의원님, 북한의 특수부대 어떤 부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북한의 특수부대를 제가 한번 다뤄보려고 그런 건 뭐였냐면, 언론에서 잘 모르게 이야기를 하거나 북한이 편제가 좀 대규모로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옛날 방식으로 이야기하거나 또 틀리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아서, 밀떡에서는 정확한 정보 차원에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일단 그거부터 다릅니다. 우리랑 뭐냐면, 특수부대가, 우리는 육군, 지상군에도 특수부대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해군에도 있고 공군에도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수작전이라고 하는 개념에 맞는 부대가 있고, 공식 비공식으로 있으면서 그에 걸맞는 그런 훈련을 해요. 근데 북한군은 일단은 특수전과 관련된 모든 부대를 한 번에 모았습니다. 그게 조금 예전의 편제인데, 그것을 다른 어떤 좀 긴 방식으로 명칭을 세워서 했는데, 그 이후에 특수 8군단이라는 표현도 썼고 1, 2, 4군단 네, 했는데, 그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온 게 폭풍군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 폭풍군단은 말만 그냥 그런 거고, 그건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고유명사식으로 특수부대를 따르는 말이고, 가장 중요한 키는 그 특수부대들이 따로 군종으로 분리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군은 크게 5개 군종이에요. 전략군이 있고,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마지막에 특수작전군. 그래서 이 특수작전군은 다른 군종이고, 거기에 폭풍군단이라는 그런 흔히 알려진 11군단이 있고, 그 해군이 운영을 하는 2개의 저격여단이 있어요. 해상저격여단. 29 저격여단과 64 저격여단인데 그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2개의 저격여단들이 있다. 이들은 해상저격여단.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제가 비교를 하니까 대한민국의 특수부대하고 비교를 한번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 쪽으로 보면 뭐냐, 바로 해병대의 특수수색대대랄지 해군의 UDT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해상저격여단 2개 여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군에는 항공저격여단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들은 또 역시 2개의 저격여단이 있는데, 이들은 뭐냐면 공중의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서나 아니면 산악을 통해서 침투해서 무조건 대한민국의 공군 기지나 공군 시설물을 타격하기 위한 특수부대입니다. 그래서 그 2개 여단이 있고, 흔히 언론에서 나오는 폭풍군단 11군단은 10개의 여단으로 편성된,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공수특전 여단인 격인 거죠. 그 공수특전 여단격의 여단이 10개가 있는데, 여기서 많이들 언론에서 허접하네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걸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북한의 여단들은 저격여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거의 공수특전 여단 수준이에요. 훈련도 그렇게 받고 있고요. 비인간적으로 훈련하면 했지 덜 비인간적으로 훈련하지 않아요. 산악을 통해서 주로 침투를 하거나 아니면 땅굴을 통해서 침투하는 저격여단이 있고, 그게 저격여단이 3개 여단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게 이제 벼락이라고 하는 그런 군종으로 불리는 여단들이고, 하나는 번개여단이라고 있어요. 그 여단들은 경보병 여단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파병을 갔다고 알려진 여단들이에요. 이 여단들은 주로 산악훈련들을 많이 하는 그런 여단인데, 경보병 말 그대로 화기들을 소화기 정도 수준, 그리고 간략한 공용화기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했던, 근데 산악전에만 특화되어 있는 그런 여단이에요. 우리로 보면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까요? 일단 공수특전여단 수준은 전혀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특공연대, 여단은 아니고 특공연대 수준. 그러니까 이제 군단에 있는 특공연대, 701, 700 그런 연대 수준의 역할들을 하는, 또 그 정도는 작전 반경을 갖고 있는 그런 여단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우레라고 하는 여단이 있어요. 그거는 항공육전여단. 아까 항공저격여단하고 좀 비슷한데, 이건 항공육전여단, 좀 달라요. AN2로 침투를 하는 그런 여단들이거든요. 요 여단 AN2가 이제 북한이 특수부대용으로 사용하는, 그렇죠. 그 저피탐용 나무로 만든 보급기. 그렇죠. 근데 그게 침투용으로 적합하지 않게 된 거는 몇십 년이 전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한테는 위협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요게 대강을 이야기했지만은 전체 북한군의 특수부대입니다. 근데 이게 좀 복잡하기도 하고 저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 특수자가 붙으려면 좀 소수여야 되잖아요. 뭐 실 아니면 폴란드의 그롬, 우리도 그린벨에 비견되는 이제 그 공수특전단이 많이 있진 않잖아요. 근데 언론에서 뭐 20만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거는 몽창 긁어 모은 거예요. 군단 2군단 뭐 전현 군단들 있잖아요. 2군단, 5군단, 1군단, 4군단에 있는 저격 여단들이 따로 다 있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경보봉 여단들 따로 다 있어요. 우리 탈북민들 나와서 자기는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그러면 무슨 경보봉 여단입니다. 근데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티어 2나 티어 3급이에요. 네. 그리고 그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대들의 어떤 병력들 다 모으면 20만 돼요. 진정한 특수부대라고 불리는 정도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격여단 수준, 옛날 편제로 38여단이나 58여단 수준의 그런 여단 병력으로 따지면 우리랑 비슷할 거예요. 한 2만에서 3만 정도. 그리고 요번에 그 정보사령관이 정확하게 밝혔잖아요. 국회에서 어느 정도 될 거냐 그랬는데 4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가 맞아요. 그게 바로 폭풍 군단의 실전투 병력이다. 실제 대세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공군이나 해군에 있는 저격여단들까지 합치고 해서 한 많게 봐야 8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는 그 교련 선생님이라 누가 뭐 나오면 야 북한이 특수부대가 20만이 넘어서 전쟁이 나면 AN2기 타고 넘어오고 바다에 헤엄쳐서 넘어오고 그래서 아니 사람이 헤엄을 저기서 저기까지 칠 수 있나? 라는 좀 가벼운 의문을 가진 적이 좀 있었죠. 북한의 지상군이 100만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물론 실제로는 그거보다도 훨씬 적은데 그 100만 중에 20만 명이 특수부대, 우리가 생각하는 특수부대라면은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북한의 특수부대 하면은 옛날 김신조 일당 있잖아요. 약간 요런 게 그렇죠. 떠올라요. 그냥 소수로 움직이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옛날 편제로 해서 저격여단의 그 전신이었던 그 부대에서 차출돼서 온 것이 바로 김신조 일당이라고 표현해야겠죠. 일당이죠. 네. 그 부대였고 그런 침투 부대는 또 따로 만들었어요. 우리로 보면은 그 707급의 네. 그런 부대가 하나 있는데 525 특전 대대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폭풍군단, 그러니까 11군단의 직할로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직할이 있는 게 41 상륙대대라고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상륙전에 특화해서 만든 건데 상륙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의 특수부대 하면 플랫폼이 없어요. 맞습니다. 이 지점이 최근 이슈가 됐던 게 우크라이나의 이 폭풍군단의 특수부대들이 파견됐다라는 지점인데 지금 이 북한군이 뭐 규모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특수부대 병력들이 우크라이나에 파병이 되면 전황을 바꿀 정도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가장 큰 이슈가 되거든요. 태 기자님 보기에 국회에서 나왔던 이 정도 병력들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전황을 바꿀 정도의 능력이 될까요? 일단은 저나 다른 뭐 이쪽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를 북한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전황을 바꿀 만한 요소는 별로 없어요. 그 정도로는? 첫 번째는 그들이 10,000몇 명이 간다고 해도 혹은 10,000명 넘은 병력이 투입된다고 해도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뭔가가 없어요. 뭐 신무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들만의 전략과 전술이 있다든지 이런 게 전무해서 그냥 우크라이나군하고 러시아군이 수행했던 전쟁 전투 방식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게다가 경험이 없으니까 아무리 특수부대라고 해도 일단은 보병 전투는 3가지로 끝납니다. 쏘고 기동하고 소통하고. 근데 옛날에는 쏘고가 제일 먼저였어요. 그렇죠. 요새는 바뀌었어요. 소통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영역 작전 모자이크 전이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쏘고 기동하고 소통하고가 되는 게 우리 지역 내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육군은 거기서만 하면 돼.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게 깨졌잖아요.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가용 재산을 써야 돼. 근데 북한군이 지금 처한 가장 큰 문제가 통역. 네. 제가 대한민국에서 훈련을 할 때 가끔 전술 통역 가거든요. 제가 영어를 잘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맨날 이야기하는 게 저의 영어 실력은 이태원 영어보다 못하다. 왜냐하면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전술 통역을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일반 영어가 아니라 군사 용어. 군사 영어를 알아듣고 이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거든요. 반대로 돌려 얘기하면 훈련할 때도 제대로 된 통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혀 다른 이해가 돼요. 그렇죠. 이건 실전이야. 그래서 북한의 특수부대가 간다고 해도 뭔가 바꿀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거기에 첨언 하나만 더 드리면은 승리나 내지는 전투로서 일정 역할을 하는 목적으로 갔다 그러면 이렇게 가지 않죠. 적어도 한 3개월 이상은
그래도 그나마 북한에서 비슷한 환경에서 참호전에 그렇죠. 대한 훈련을 적어도 3개월은 하고 보냈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몸만 갔죠. 말씀대로 장비 다 러시아 거죠. 통역 안 되죠. 그래서 합동작전 어렵죠. 그러면 단독작전을 하기 위해서 뭘 하겠어요? 북한의 특수부대가 산악전 게릴라전에 특화되어 있는 특수부대가 설사 허허벌판에서 지금 뭐 특수부대가 갔다는 전제하에 네, 제가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전황을 바꾸기는 어렵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제2의 바그너 그룹 정도 되고 말 것 같아요. 바그너도 아니죠. 네. 바그너는 그냥 총알바지. 네. 바그너는 가장 큰 것이 실전을 네. 한 그런 군대잖아요. 북한군은 지금 실전 하나도 안 한 군. 네. 그러니까 처음에 정말 안타깝지만 만약에 최전방에 투입된다 그러면 전사자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바그너 그룹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모르는 게 있는 게 그들은 공군까지 운영을 했던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러시아군의 또 하나의 군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신예들처럼. 네. 파병을 갈 때 우리가 베트남전 때 우리 군을 보냈던 걸 생각을 하면 기갑도 있었고 그리고 포병도 있었고 그렇죠. 적지만 헬기도 있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은 미군이 부탁을 해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우리 군 먼저 가서 사전 답사를 하고 사전 조사를 했던 선발팀이 보기에 첫 번째 미군하고 아무리 연락관이 있어도 소통이 안 될 것이고 그렇죠. 두 번째 그때 당시에 베트남군이랑 베트공이 바보가 아니면은 같은 그 미군과 한국군을 같이 치는 게 제일 낫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포병은 한쪽만 지원할 수밖에 없는 없게 되면 그럼 미군은 미군만 지원해주겠죠. 우선순위는 어쩔 수 없는 그렇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기지가 공격당했고 같은 시간에 미군 기지가 공격당했어. 우리 포병은 우리를 지원할 수 없는 그럼요. 거죠. 네. 그래서 북한이 이런 거를 다 준비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들이 그걸 다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지를 못해서 게다가 특수부대가 위원님이 다 말씀해 주셨듯이 이들이 하는 임무 자체가 대부분 뭐 적 후방의 기지를 교란하거나 아니면 산을 타서 침투하는 이런 임무지 참호에서 교전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기는 힘들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북한의 특수부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아군의 대한민국군의 특수부대는 현황이 어떤가요? 대한민국 특수부대는 공수특전, 그러니까 특수전 사령부 예하의 공수특전 여단 5개 여단이 있죠. 이 5개 여단이 주력이죠. 그거는 공식적인 특수부대고 그 외에도 해군에도 공식적인 특수부대가 있고요. 그리고 공군에도 공식적인 특수부대가 있죠. 아주 소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을 다 합쳤고 그다음에 티어 2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부대들로서는 각 군단에 특공 연대가 있고 그리고 후방에 특공 여단들도 특수전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제한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티어 2인데 종합적으로 북한군과 vs 놀이를 한다고 봤을 때는 특수전은 이제 장비로 가야 되는 것이 현대전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북한은 상당히 떨어지고 예전부터 TV에 나와가지고 뭐 격술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막 뭐 격파하고 뭐 네. 대련하고 우통 까고 그러는 거죠. 도끼 던지고. 그거만 전문으로 하는 격술을 보여주기 위한 부대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전혀 현혹되지 마시고 그런 것이 실전투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특수전을 위한 특수부대의 훈련들은 상당히 교리도 발전돼 있고 그것을 개발하는 그 선진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발을 맞춰가고 있는 전문화된 군대다 생각하시면은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vs 놀이는 딱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이상입니다. 동등 비교를 하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국가의 특수부대의 위상 자체가 약간 다르죠. 북한은 아예 군종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특수작전군. 네. 그래서 국가의 위상으로만 보면 그리고 병력수만 보면 북한이 우세한 것 같아요. 근데 현대전의 기준에서 특수부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수부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스포츠카다. 네. 비싸고 잘 다뤄야 되는. 아주 특수한 데에 사용하는 용도가 있지만 만들기도 힘들고 유지하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처럼 많은 수의 특수부대를 가졌다는 건 뭐냐 하면은 양은 좋지만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예요. 일단은 질은 더 좋습니다. 북한하고 비교해 보면 왜냐하면 일단 특수부대를 육성하려면 돈이에요. 많이 들죠. 네. 북한은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여줄 게 없으니까 차력하는 거예요. 근데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직도 대한민국의 어르신들 북한이 하면 우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특수부대도 막 계속 늘리려고 해요. 음.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수부대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려운 거 알고 힘든 거 알고 그 언젠가 국민과 조국과 국가가 원하면 내가 죽으러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특수부대를 자꾸 덩어리를 키우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끼어들겠죠. 그렇죠. 특수부대 아닌 사람들이 아하, 끼어들어요. 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이랑 같은 급이야? 아하. 그럼 부대 질이 같이 다운되는 거예요. 차이가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대한민국도 자꾸 이 부대의 규모를 유지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북한 따라서 키우려고 한다든지 이러면은 저는 오히려 독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북한 대 대한민국의 특수전부대 하면은 양은 저쪽의 승리인데 네. 질은 우리가 승리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 따라하지 말자. 북한이 하는 거 안 해야 돼요. 네. 진정한 특수부대는 내가 뭘 하는지 안 보여주는 게 특수부대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군 관계자분이 듣는다면 저기 707이면 대한민국의 델타잖아요. 그렇죠. 네. 델타가 707 쓰고서 뭐 그 교장 같은데 풀 뜯고 눈 치우고 네? 이것 좀 뭐라고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은 델타 포스가 네, 잔디 깎고 아니요, 자기 눈 집 치우고. 잔디는 깎을 수 있지만 부대 잔디를 그렇죠. 그거 중에 하나에 제일 먼저 개선해야 될 것이 그건 따라가는 거고 개선해야 될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특수부대는 별도의 병과로 나눠야 된다고. 맞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특수전에 특화된 장교도 나와야 되고 지금은 야전 장교들이 돌아가면서 좀 유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특수전 사령관이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인드 자체를 계속 특수전 마인드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아닌 분이 가니까 마당 쓸게 되는 거죠. 마당 쓸고 잡초 뽑고. 말씀하신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게 육군에서 유능한 재질이 특수전에 안 어울릴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육군에서 잘하는 사람을 특수전 지휘관을 놓거든요. 그럼 특수전 부대가 육군이 돼버려요. 특수전 부대는 육군 예하에 있는 건 맞긴 해요. 네, 하지만 특수병력은 별도로. 예, 별도로. 훈련책이라든지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그렇게 보편화돼 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스포츠카를 자꾸 이 승용차로 만들지 말자는 거죠. 어떻게 보면 태 기자님의 그 표현이 스포츠카가 아니라 슈퍼카가 더 맞는 것 같은데 네. 어찌됐든 의미는 정확하게 전달됐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짧게 하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길어졌어요. 20분짜리 에피소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좀 충격받은 게 저 그러지 마세요. 슈퍼카에 해당되는 특수전 병사들을 그 일반 보병처럼 마당 쓸고 눈 쓸고 풀뽑기 하지. 저는 차력쇼 정도 얘기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요. 네.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래야 된다면은 네. 그냥 그 옷 위에다가 딴 거 입혀주세요. 슬퍼요. 이왕- 눈물 나요. 이왕 조금 길어졌으니까 한 마디만 더 첨언하자면 대한민국 특수부대에 소개 안 된 것은 보안 때문에 안 된 그렇죠. 거다라고 네. 얘기하시면 돼요. 저희가 몰라서 얘기 안 한 건 어. 아니고요. 네. 하나 더 얘기한다면 13특임 여단은 일부러 거기서 뺐고요. 또 하나 H모로 시작되는 거와 U모로 시작되는 건 네. 뺐습니다. 예. 네, 결국 군만 들어갔습니다. 네. 우리 경찰 안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원래 짧게 얘기하려고 했던 이제 특수부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으면 저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